매주 주말이면 6개의 숫자 복권 당첨번호가 화제가 됩니다. 이번 로또 복권의 당첨금은 2013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해서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한 번쯤은 꿔봤겠죠. 하지만 진짜로 복권이 당첨이 돼서 내 손에 어마어마한 돈이 딱 생긴다면 어떻게 써야 돈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내가 만약 돈벼락을 맞는다면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하면서요, 우리에게 돈이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의미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월 29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프닝 멘트 괜찮았죠? 네. 이번에 안 꼬였죠? 네. 네. 밖에 저 파릇파릇한 색싹들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되네요. 네. 왠지 더 감시당하는 기분이죠. 네. 어쨌든 저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배우시기 바라겠고요. 뭘 배울 게 있어야지. 아니, 괜찮아요. 열심히 하면 또 배울 게 뭐 한 0.2개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요. 자, 이 요행이라고 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또 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서민의 꿈, 복권. 뭐 안 사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를? 다 사봤죠. 네. 네. 정말 안 사는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사요. 저도 정말 안 사는데 그냥 가끔 저도 1년에 뭐 연례 행사 정도? 네. 근데 이제 이 뉴스를 제가 접하고 네.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에 낮잠을 자면서 네. 꿈을 꿨습니다. 오. 로또를 사는 꿈을 꿨어요. 네, 네. 근데 안 샀어요. 숫자도 나왔어요? 숫자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최대 당첨금이라잖아요. 네, 2013년 그러니까. 이후. 야, 얼마나 아까워. 제가 알아봤는데 액수를 알아봤는데 7억 3,300 정도? 오. 그게 최대예요? 아니, 이게 2명 당첨인데 1인당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네요. 네. 그래요? 네. 70억이 아니라 7억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정확한 정보 아닐 수. 왜냐면 보통 한 10억, 70억.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거봐. 1인당 70억이라고요? 그래. 이거는 다 합쳐서 한 명이면 140억. 그 최대거든요. 뭐 1인당 70억? 네. 뭐 이 돈이면 사람이 피폐해지지 않을까요? 벌써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70억이 들어오면 좋은 거지. 그래도 갑자기 70억이 들어온다면. 맞아요. 70억 1,300만, 70억, 71억 1,0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요. 어쨌든 참 서민의 꿈이기도 하고, 네. 만약에 당첨되면 되게 좋은 건데, 네. 좋더라도 이 복권 당첨되신 분들 중에 굉장히 또 피폐한 삶을 사시는, 네.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사시고 계신 분들이 많대요. 그렇죠.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좋게 살까, 이런 것도 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저요? 일단 저희 집에 빚이 있어가지고 맞아. 저도 있습니다. 네, 뭐 믿은 집은 없겠지만 네. 일단 갚아야죠. 그리고 뭔가 불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모아두기만 하면. 저는 만약에 한 100억 정도에 당첨이 된다면 네. 제 소유의 이제 건물, 그죠, 그런 거. 건물을 사서 건물의 수익금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한 켠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국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네. 한층 좀 정도 해가지고 그거를 1층에 해가지고 오픈 스튜디오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되고요. 네. 그래도 되고, 아니면 좀 보기가 그렇다. 왜냐면 1층이 또 로얄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얄층엔 좀 로얄한 분들을 좀 주고 저희는 좀 꼭대기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요. 주인이라고 1층 가지면 안 되잖아. 하여튼 저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즐거운 상상 하시면 또 기분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저도 지금 오프닝 할 때부터 얼굴에 상상만 해도 미소가 번져가지고. 네.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방송, 권순철 홍옥희의 내 손을 잡아요. 자,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TV 박정현 기자와 함께 장애계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주간 스포츠 영상 해설이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펼치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보는 시간, 세종 포커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코너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서요, 청취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www.facebook.com/kbic-ktb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 시작합니다. 장애계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장애계 뉴스 브리핑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참 더워요. 네, 많이 덥습니다. 네, 사람을 지치게 하는 여름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장애계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네. 네, 먼저 첫 소식은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앞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뉴스입니다. 네. 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던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도 확대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에 4개의 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설치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도 역시 장애인 복지법 관련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 복지부가 이번 장애인복지법 입법 예고안에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네. 먼저 이 사망 또는 장애 판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진행되는 이 장애인 등록 취소를 해당 법에 명시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앞서 이 말씀드린 대로 등록 장애인 사망이나 장애인 등록증 양도 및 대여, 그다음에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현행법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반환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취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네, 반환 조항을 보다 더 기존보다 강하게 세분화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용어, 그러니까 네. 용어에 대한 부분이 좀 반환해서 취소로 바뀌는 건데 네. 그동안 등록 취소에서 오는 혼란, 혼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아지겠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복지부가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시범 사업에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6개월간의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는 시범 사업인데요. 복지부는 장애 등급제를 완전 폐지가 아닌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정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전달 체계 시범 사업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좀 시행이 되는가요? 네, 이미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는 12월 18일까지 서울 구로구와 노원구, 인천 남구, 충남 천안시, 부산 해운대구, 전북 완주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네. 시범 사업의 1차, 2차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1차 시범 사업은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지원 관련 전달 체계 개편이 중점이 되고요. 2차 시범 사업은 이 앞선 결과, 그러니까 12월 18일까지 한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는 사항을 적용하고요. 그 외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장애 등급제 개편이 오는 2017년 6월에 있을 예정인데 네. 복지부의 이번 시범 사업이 꼼꼼히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정부 네. 그리고 노사 간의 최저임금이 네. 논의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장애계에서 이와 관련해서 불만의 소리가 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공식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를 정부와 이제 노사정이 하고 있는데, 네.
한국장총은 이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장총에 이제 따르면요,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142만 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5.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에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어렵게 일자리를 갖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네. 그래요. 그 장애인들이 말이죠. 네. 그 근로 중에서 고용주, 그러니까 사용자 측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실제 많은 차별이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물론 모범적인 회사도 많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나 일부 이제 고용주, 그러니까 사용자 측이 여전히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나 노동 착취 등의 이 반인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계는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내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너무 충격적인 일인데요. 네. 이 학생이 사실은 이제 아직 장애 등급을 받은 학생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뇌 종양이 생겨서 이 수술을 한 후에 이제 지적 능력이 15세 정도로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니는 학생 정도면 굉장히 이제 어쨌든 비장애인의 어떤 그 지능 지수를 갖고 있는 건데, 네, 적응이 좀 어려울 수도 그렇죠. 있는 분이 있겠군요. 15세면. 예, 그래서 이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 경북의 한 대학교에서 이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이 3일간 학교 내 기숙사에서 이 학우들로부터 감금과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는 뉴스인데요. 네. 이 무자비한 폭행 피해를 입은 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3일 동안 이런 폭력 행위가 기숙사에서 일어났는데 해당 이 경북에 위치한 이 대학교는 교원이나 기숙사 관리자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 참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뇌종양을 또 알았던 그 부분이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또 폭행을 당하면 정신적인 고통도 더 클 거고 그 면역력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오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학교는 이 사건 발생 초기에는 피해 학부모 등에게 이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 기숙사 내 관리가 철저했어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장애 대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어떤 그 허술한 관리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학교 측에 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학교를 관리하는 교육부의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일단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별도로 이제 해당 대학교에 대해서 이 교육부의 현장 조사가 직권적으로 어떤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참 하루빨리 이 상처를 좀 봉합도 해야겠지만 이걸 좀 극복하고 일어나는 게 더 학생에게는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만 이 해당 그 행정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에서 말이죠. 충북 장애인 시설 횡령 혐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요 복지부의 제보를 받아서 충북의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 이 지적 장애인의 수급비와 보조금을 횡령한 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령 혐의를 찾아냈고요. 검찰에 그 이후에 이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해당 시설 이사장과 시설장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장애인 8명의 장애 수당과 기초 수급비, 급여 등 약 한 1억 2천여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해서요. 법인이나 시설의 이 부동산 매입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장애 시설이나 지적장애 모임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데요. 보조금 횡령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사실도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시설 법인 이사장이 이 시설 장애인을 폭행했고요. 또 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시 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참 마지막에 충격적인 소식들이 좀 많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장애계 단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장애인재단이 이 문화예술 분야 자문위원장으로요 배우 이영애 씨를 위촉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재단은 배우 이영애 씨가 앞으로 재단과 함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 장애인을 위한 공익 사업을 알리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박정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코너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뭔가요? 네, 어느 나라의 스포츠 경기에서나 오심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저번 주에 엄청난 오심이 있었는데요. 이대호 선수의 홈런이 오심으로 무효가 된 사건을 첫 번째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 팀의 프레디 갈비스 선수가 골프 같은 번트를 쳤어요. 그 신기한 장면도 이어서 보고요. 마지막은 제가 사심으로 선정한 건데요. 네, 한국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의 구자욱 선수가 보여준 열정 수비 영상입니다. 네, 오늘은 각국 한미일 그러니까 네. 야구 인기가 가장 높은 네. 세 나라의 야구 영상이 되겠네요. 네, 첫 번째 영상은 좀 긴데요. 일본의 홈런 오심 논란부터 보죠. 17개를 기록하고 있는 이대호!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화면에서는 계속 공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볼에 가리진 않았어요. 네. 분명히 안쪽에 떨어져 팬들이 잡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참 일본 중계진 대단하죠. 안 보여줘요. 네. 안 보여줘요. 아쉽습니다. 자, 이거는 구도 감독도 본인이 봤기 때문에 지금 어필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우리라도 다시 한번 볼 수 없나요? 네. 아쉬운데요. 네. 네. 자, 저희 스스로라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야구계에서 지금 또 코치에게 또 항의도 못하게 해요. 예. 자, 저희가 볼 때 무조건 이제 홈런으로 봤는데. 비디오 판독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정말 억울합니다. 자, 지금 표정은 구도 감독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우리 한번 겁니다. 지금 나오네요. 저희가 지금 보시죠. 슬로우를 녹화를 한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 이건 100% 안쪽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지금 마지막에 넘어져 있는 팬들의 자리가 저 아저씨 위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커브를 그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지금 아쉬움이 남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그 보시죠. 슬로우 장비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물론 각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롯데터 유격수가 손을 돌리고 있습니다. 잡아내면서 이렇게 3아웃이 됐습니다. 이대호 입장에서 좀 아쉬운 타구 하나가 나왔네요. 이제 3회 말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참 긴 영상이었고 사실 이 영상 플랫폼에서 영상을 잘 안 뽑아보는 편인데 너무 중요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네. 뽑아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참 안타깝죠?
네, 이 영상은 지난 23일에 사이타마현 오미야고엔 구장에서 열린 세이브 라이온스와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경기였고요. 이대호 선수는 소프트뱅크의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그리고 3회 초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투수는 세이브의 선발 마키타 가즈이사 선수였고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는 2사의 주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키타가 던진 공을 쳐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쳤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대호 선수가 홈을 밟기 위해 달리지 않고 멈춰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3루심이 홈런이 아니라 파울이라고 판정을 내렸거든요. 네. 이 판정 이유가 담장 위에 그 파울 지역과 페어 지역을 구분하는 파울 폴대가 있었는데요. 그 파울 폴 바깥쪽으로 공이 갔다가 뭐 강한 바람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울 지역으로 공이 간 거다. 원래 그래서 파울이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보통 그 공의 궤적이 네. 바깥으로 나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좀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고 해도 공도 무게가 있는데. 무슨 선풍기를 튼 것도 거기 동구장도 아니었는데. 네.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그 아까 중계진에도 말을 했지만 그 폴대 바깥으로 나가면 공에서 사라집니다. 공이 야구장에서 사라지게 이제 착시 현상이든 뭐든 하여튼 보이지 않아요. 공이. 왜냐면 이게 관중석 홈 쪽에서 봤을 땐 분명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폴대를 넘어서 관중석까지 떨어진 게 보였단 말이죠. 네, 그렇죠. 보였어요. 아니 근데 왜 홈런이 아니라는 겁니까? 완전 오심이죠. 완전 오심. 그러게요. 뭘까요, 진짜. 그 소프트뱅크의 구도 감독이 바로 더그아웃에서 나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양팔을 벌려서 제스처로 그런 취합니다. 네. 이대호 선수도 이내 표정이 어두워지고요. 구도 감독이 처음에는 구심에게 다가가서 항의를 합니다. 근데 구심도 뭐 어쩌겠냐 이런 표정이에요. 네. 뭐 남일이라는 건지 아무튼 그 일본이 홈 경기가 아닌 지방 경기에서는 비디오 판독기도 없고 비디오 판독 자체를 할 수가 없다네요. 그러니까 야구 전용 구장이 있습니다. 그 전용 구장 각 팀의 전용 구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전용 구장이 있고 다른 이제 순회하면서 일본 야구는 다른 지방에 또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지방에는 이제 경기가 없고 그 비디오 판독기가 없고 네. 또 비디오 판독이 있다고 해도 심판이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심판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디오 보자 그럼 보는데 일본에서는 비디오 보자 잠깐만. 그리고 이제 심판이 안 돼, 이렇게 심판이 알아서 재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형적인 이제 궁극적 문화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일본 중계진도 그 느린 그림 다시는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지금 아이비 스포츠가 중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녹화된 영상, 슬로우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따로 보여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얼마나 진짜 만약에 이 사람이 홈런 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어 봐요. 난리 났겠죠 아마. 난리가 나지 않고 3루심이 파울이라고도 안 했을 가능성은 저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이 외국인 선수에 대한 텃세일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 라고 봐요. 소프트뱅크를 견제한 거라기보다는 이대호 선수를 그렇게 한 거다.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 MPB에서 저를 고소하라고 하지.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심판이 판정을 번복하지는 않았죠. 절대 않죠. 네, 안 하죠. 번복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경기든. 그리고 비디오 판독을 해서 번복이 되는 그 야구가 일본 프로야구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들이 비디오 보자 했을 때도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이 없어서 비디오 판독기가 없어서 안 본 것도 있지만 보자 했을 때 아니야 확실해 이러면 안 본다고요 거기.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구도 감독이 파울 판정을 내린 삼루신과 이제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 다가가는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에게 다가가는데 뭔가 좀 비장하다 할까? 왜 서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비장해요. 그렇게 만나서 감독은 폴대를 가리키는 동작을 취하면서 이게 왜 안으로 들어갔지 밖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왜 파울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심판은 꿈쩍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허탈하게 그냥 웃으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감독이 좀 되게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입꼬리도 약간 올라가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웃는 상? 그러고 약간 인생을 되게 착하게만 바르게만 살 것 같은 그런 순한 옆집 아저씨 느낌이라서 뭐 어떻게 뭐 아무리 뭘 항의를 해도 먹힐 것 같지도 않아요. 일단 인상 자체가. 네네.
그리고 영상 아까 다시 봤죠. 다시 보면 폴에 맞고 안쪽으로 들어간 공이 보이거든요. 폴에 맞았으면 무조건 홈런이라고요. 네, 폴에 맞아도 홈런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바깥에 맞았든 안쪽에 맞았든 맞으면 홈런이란 말이에요. 근데 심판은 뭐 맞지 않고 바깥쪽으로 갔다고 본 건지 아니 뭔지 그게 바깥으로 건지. 갔다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이거 명백한 오심이에요. 왜냐면 폴을 맞은 게 보이잖아. 네. 폴을 안 맞고 뭐 바깥에서 담장을 넘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왜냐면 공이 사라졌다 나오면 보이는 거니까. 네. 근데 폴을 맞았잖아요. 그럼 홈런인 거지. 야. 그래서 경기가 대단합니다, 끝나고 이 소프트뱅크 공식 페이스북에서는요. 공이 어디로 갔는지 당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네. 사진에서도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간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대호 선수 본인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홈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 저 일본 프로야구 기구 있잖아요. NPB. 네. 거기에서 징계 안 나오면 정말 욕 무지하게 먹어야 될 걸요. 네. 왜냐면 제가 이 야구 팟캐스트 이제 잘 듣잖아요. 네.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투수가 네. 퍼펙트가 1루 심판에 의해서 깨졌어. 네. 1루 심이 50을 한 거예요. 아웃인데 세이브로 잘못 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투수 퍼펙트를 깨진 투수한테 네.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와.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미국. 근데 일본은 내가 잘못 봤다. 그런데 어쩔래? 이거 아닙니까? 참, 그 나라마다 문화가 참 차이예요. 네, 천차만별이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홈런이 무효가 되고 이대호가 친 다음 공이 뜬 공이 되면서 수비수가 그러니까요. 잡고 물러났고요. 이게 두고두고 아쉬운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날 경기에서 이대호는 무안타로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팀은 어쨌든 3대2로 승리를 하긴 했어요. 네. 그래도 이대호 선수 본인의 기록을 바꿀 기회는 잃어버리게 됐죠. 네, 네. 안타 하나도 못 쳤고요. 그래서 일본 야구 팬들도 좀 되게 황당해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야구 팬들이 비디오 판독기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심판을 더 두던지 뭘 해라. 일본 야구 규칙을 이렇게 문제 삼았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관중한테 다수결로 물어봐봐라 이런 말로 하기도 하고. 그쪽은 또 그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네. 심판이 없으면 다수결로 물어봐봐 이런 말도 하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심판은 원래 4명, 뭐 심판은 1명 이상이 있으면 되고 뭐 6명까지 둘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야구 규칙상 심판은 무제한으로 둘 수 있는데 또 대부분 다 4명이니까 네. 1루, 2루, 3루 그다음에 구심이 이제 네. 보는데 중요한 건 비디오 판독을 하려면 제대로 하란 말이죠. 그쵸. 그냥 비디오 무조건 봅시다. 라고 한번 보게 해줘야지 심판이 안 돼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자기 잘못을 확실하게 뭐 물론 이제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존경심 뭐 그걸 위해서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심판을 좀 치켜 올려 세워주는 네. 그런 뭐 문화는 뭐 이해는 하겠는데 잘못도 그 사람도 인간인데 그쵸. 실수를 하는데 왜 지들이 다 그 실수까지 판단을 하냐 이거죠. 여튼 참 이상합니다. 스포츠가 좀 갈 길이 좀 있네요. 네. 네, 다음 영상 이제 볼까요? 네. 미국 프로야구 프레디 갈비스 선수의 묘기 같은 번트 장면입니다. 근데 미국 영상이라 영어만 나오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Ready fly to center his first time up. He does bunt toward third, and it is rolling and staying fair. It'll be a base hit. The bases will be loaded. How about the last moment it rolled off the grass and just stopped in the dirt? So the bases are now loaded for Ben Revere. Well, this is a perfect bunt. This is the one where you think it's either going to go fair or foul. You can see right there, it just kicks off the grass and stays on the dirt. Wow. Perfect bunt. Couldn't do that again in 20 tries. Nope, not even close. 네. 멋진 번트, 뭐 완벽한 번트다.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중계 상황에서는 자 3루 쪽으로 굴러갑니다. 기다리죠. 파울. 페어 이러네. 더 알아들으셨네. 네, 기다리죠. 페어냐 파울이냐? 페어. 그래요. 우리는 이 정도의 영어를 실력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요. 6월 23일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 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경기 영상입니다. 네. 4회의 투수는 뉴욕의 마이클 피네다, 타석엔 필라델피아의 프레디 갈비스 선수가 섰고요. 아웃 카운트는 없고 주자는 1, 2루에 있는 상황이에요. 점수는 4대2로 필라델피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아마 번트를 댄 건지 아니면 기습 번트를 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습 번트 같아요. 꽃을 봤을 땐 기습 번트죠. 네. 그리고 피네다가 네.
왜요? 피나다가 던진 공을 갈비스가 번트를 쳤는데요. 네. 공이 3루 쪽으로 몇 번 튀다가 쪼르르 굴러가요. 3루 주로 선 안쪽으로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의 3루수 체이스 헤들리가 허리를 굽히고 서서 공이 선 안쪽을 따라 쭉 굴러오는 걸 가만히 지켜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선 밖으로 굴러가서 파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잡아도 이건 사는 거고 안 잡아도 사는 거니까 안 잡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공이 근데 좀 뭔가 헤들리의 마음 같지 않지. 그러니까 약 올리듯이 선 안쪽으로만 반드시 쭉 가다가 그 선을 벗어나려는 그 찰나에 갑자기 뚝 멈춥니다. 기가 막혀요. 네, 그래가지고 헤들리는 조금 약 오른 얼굴로 딱 선 앞에서 멈춘 공을 글러브로 툭 줬습니다. 그리고 공 굴러가는 거 보고 야구가 아니라 골프 그러게요. 말했어요. 네. 골프공은 이게 쓰잖아요. 네. 그거 같이 이게 됐다는 건데 엄청난. 앞에 홀이 있으면 홀인원이라도 할 것 같은. 네, 그 정도에 이렇게 딱 굴러가서 멈췄어요. 네. 아무튼 이 번트 덕분에 무사히 3루로 간 필라델피아의 카메론 러프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경이롭다는 표정으로 박수를 치면서 갈비스를 쳐다봅니다. 너 번트 참 잘 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멈추게 잘 쳤냐 이런 존경 어린 눈이에요. 어떤 수비수도 처리하지 못하죠. 네. 이 골프 같은 번트로 필라델피아의 주자는 1, 2, 3루에 포진했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경기 결과는요. 11대 8로 필라델피아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요. 참 야구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잖아요. 네. 이런저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재밌는 장면. 네. 그 재밌는 장면을 제가 모아서 홍옥희 씨에게 보내드렸는데 재밌죠? 네, 진짜 신기했어요. 마지막에 존경 어린 얼굴로 보는 것도 웃기고. 네. 자, 그래요. 이제 마지막 영상 남아있죠? 네, 마지막 영상은 저의 강조하지만 사심이 담긴 한국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 영상입니다. 네. 이 타구는 3루수가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구자욱입니다. 야, 좋습니다. 좋아요. 김상수가 좀 멋쩍어질 만한 좀 수비가 나왔어요. 너 뭐냐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구자욱 선수가 안타 2개도 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놀림이 자기도 모르게 가서 잡는 모습들 봐보세요.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금 잘 잘라 들어줬어요. 김상수 선수 잡았으면 거의 살 수도 있는. 김상수 선수는 백핸드로 잡아야 되고 나오면서 처리한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저 지금 땀 흘리는 과정 중에 저 집중력 보세요. 네, 얼마나 멋진 수비길래. 일단 수비 장면부터 영상 해설 들어야겠네. 네. 6월 26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스 대 KT 위즈의 경기였고요. 4회 초에 투수는 삼성의 알프레도 피가로, 타자는 KT의 오정복 선수였습니다. 주자도 없고 아웃카운트도 없는 상황이고요. 2대1로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복이 좌측으로 낮게 가는 땅볼을 쳤는데요. 원래 김상수 선수가 잡으려고 공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화면 왼쪽에서 누가 툭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공을 향해 냈다 뛰어요. 그 선수가 바로 3루수였던 구자욱 선수였어요. 그게 뭐 응원골하죠? 네. 구자욱 선수가 냅다 공을 향해 뛰더니 잡아서 1루로 재빨리 송구합니다. 네. 이 빠른 수비에 오정복은 아웃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공 잡으려다 역할을 빼앗긴 김상수 선수가 먼저 먹적게 웃습니다. 그리고 구자욱은 잡았다 하는 이런 뿌듯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요. 이 돌아가는 중에 김상수가 구자욱의 머리를 한번 툭 칩니다. 잘했다는 의미로요. 그리고 더그아웃에서 감독도 이 구자욱 선수를 손주 보듯이 흐뭇하게 이렇게 웃고 있어요. 다시 수비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공을 치기 전에 주시하는 구자욱 선수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고요. 눈에서 레이저라도 나올 기세입니다. 굉장히 쏘아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눈빛도 되게 초롱초롱한 게 젊은 패기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얼굴에 땀도 송글송글 맺혀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군기가 든 회사 신입사원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공을 향해 달려갈 때는 이를 악물고 막 죽자사자 뛰어가지고 잡고요. 이래가지고 뭐 감독이 안 예뻐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열심히 하니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심이 담겨있다고 했잖아요. 잘생겼거든요. 그렇군요. 잘생겼군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아니, 그러지 않았다. 네. 네. 이 선수가 93년생이더라고요. 네. 23살인데 저보다 5살이 어려요. 예. 자,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5살이면 궁합도 안 본다. 남자친구 이거 안 보나? 저 감독님 이거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네. 홍옥희 씨 태그 걸어가지고 남자친구 볼 수 있게. 5살이면 궁합도 안 본다고. 자우가 이러면서. 아, 네. 오늘 왜 이러죠? 너무 좋다. 네. 저기에도 90년대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밖에 있어요? 네, 밖에 있어요. 아, 근데 다른 90년생이에요. 다른 94년생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구자욱 선수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네. 구자욱 선수가 군대,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입단을 했는데 이제 군대를 갔어요. 2013년에. 네, 2012년에 삼성에 입단하자마자 군대에 네. 바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이제 제대를 했겠죠. 근데 상무에서 기록이 되게 좋았어요. 네. 상무에서 좀 일취월장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네. 그 2012년, 2013년에 군대를 간 거예요. 네. 2012년에 삼성 2군에 있을 때 구자욱 선수가 삼진이 볼넷보다 훨씬 많았어요. 86경기에서 60개 삼진을 당했고 네. 그리고 23개의 볼넷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 네, 야구 선수라면. 이게 거꾸로 돼야 돼. 근데 이게 거꾸로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난 2년간의 상무 때는 볼넷은 늘고 삼진 비율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야, 대단한 선수죠. 2013년 시즌에는 네. 88경기, 88경기에 나와가지고 네. 46개 볼넷에 네. 볼넷을 얻었고요. 2014 시즌에는 17개 삼진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 28볼넷밖에 안 얻었고. 그 2012년에 2군에 했을 때는 삼진이 60개였는데 상무 때는 17개로 삼진이 그렇죠. 줄었다. 오, 엄청 많이 줄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의 기존 선수들이 실력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 뚫을 수가 없어. 와, 얼마나 두터우면. 네. 이 구자욱 선수 원래 주 포지션이 3루수입니다. 3루수. 네. 그래서 저 3루수로 수비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영상에서. 근데 아직 이게 명확한 자기 자리가 없어요. 자기 포지션이 없다 보니까 3루수로 고정이 된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 부상당하는 선수가 조금씩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채태인이 부상당하면 뭐 1루수로 나오고 뭐 박혜민이 부상당하면 중견수로 나오고 이번에 박성민이 부상을 크게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성민 주 포지션이 3루수에 자리를 찾게 됐는데 그 상당히 기대가 돼요. 왜냐면 23살 때 이렇게 백업 역할을 해주면서 네. 자기 포지션이 뭔지도 좀 연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외야수가 맞나, 내야수가 맞나. 아니면 내야수 중에서 3루수가 맞나, 내가 1루수가 맞나를 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정식 경기. 그리고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이게 또 고육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자욱 선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참 구자욱 선수가 삼성에 참 잘 들어왔고 또 실력이 있기 때문에 또 백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또 감독도 3할 때 되게 타율이에요. 예뻐. 예, 3할 때 타율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규정 타석도 채웠고. 그래요. 자, 신인왕 영우순입니다. 영우순이. 그래요? 네. 신인왕 자격이 있거든요. 그럼 또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구자욱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도약할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네. 빠른 시일 내에. 네. 이날 경기도 좋았다고요. 네. 이날 경기에는 5타수 3안타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네, 득점도 올렸어요. 그래요. 좋은 활약. 득점을 올린다는 건 홈에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요. 멋진 또 잘생긴 선수가 잘생긴 활약을 보여준 영상을 홍옥희 씨께서 잔뜩 흥분을 하면서 전해준 주간 스포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홍옥희 씨가 진행해 주시죠. 네, 메르스 기세가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확진자가 아직도 182명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병원에서 나오는 메르스 폐기물 문제인데요. 메르스 확진자가 느는 속도에 따라서 의료 폐기물도 가파르게 늘어나서 무려 1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가 감염이 없도록 전면 소각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른 의료 폐기물과는 달리 메르스 의료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겨서 전국 16곳의 소각업체로 직송 소각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김영우 폐자원 관리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요. 이 메르스 의료 폐기물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을 얘기하나요? 예.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들을 치료하며 나온 의료 폐기물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체액이 묻은 거즈와 붕대, 또 의료진이 착용하고 있던 일회용 장갑, 가운 등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메르스 의료 폐기물을 통해서도 전염된 사례가 있나요? 감염병 전문가들은 의료 폐기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체외로 나가서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또 쓰레기가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네. 이거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하네요. 그러면 이 매일 발생하는 메르스 의료 폐기물 매일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입원 치료병원에서 일일 약 6톤 내외의 그 폐기물이 발생하는데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병원은 약 2톤 정도이고 그 외에는 1톤 미만으로 소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제2차 메르스 격리 의료 폐기물 안전관리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차도 있었겠죠? 제1차와 2차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네, 2월 4일부터 시행된 1차 대책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메르스 폐기물을 당일 운반, 당일 소각을 내용으로 한 특별 대책이었다면 2월 20일 발표된 2차 대책은 네.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 소형작품들을 한데 묶은 세트 형태로 7,000개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의료진이 치료하다가 방심하면 걸리는 사례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염성 폐기물을 다루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폐기물 처리 종사자에 대한 대책도 따로 있나요? 네. 감염성 폐기물이 배출될 때 일단 소독하고요. 네. 밀폐용 전용 용기에 넣어서 다시 소독하며 또 4도씨 냉장처로 운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 사례를 대비해가지고 종사자들에게는 고글, 장갑, 가운 등 개인 장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네. 그리고 작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하시는군요. 장비를 다 갖추시고. 네, 그렇죠? 네. 네, 메르스 확진 환자 이송이나 의료 종사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폐기물 처리 종사자 이분들을 포함해서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 그리고 지자체와 보건소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이런 기관들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요구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네, 환경부는 메르스 의료상황실 종합상황실하고 네. 지역상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의료 폐기물을 배출, 운반, 소각 처리 전 과정에서 혹시라도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 시 현장 점검과 함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메르스 확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의하는 게 당연히 좋을 텐데요. 접촉 의심자나 자가 격리 중인 분 그리고 지금 거리에서 많이 착용하고 다니시는 마스크에 대해서도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할 만한 행동 요령 같은 게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단순 자가 격리자의 경우에는 즉 발열 등 메르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생활 폐기물을 저희가 보여드린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에 소독에 담고 네. 격리 기간 중에는 가능한 배출을 자제하시되
불가피하게 배출할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네. 이중으로 담아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주의할 것이 이제 자가격리 중에서 네.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시면 네. 즉각 보건소에 연락 주시면 저희 보건소와 함께 네. 그 격리 장소를 즉각 소독해 드리고요. 네. 전문 처리 업체로 하여금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런 대비책이 또 있네요. 그 밖에도 메르스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있다면 아니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메르스의 조기 증식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정부도 방심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의료 폐기물 처리에 관해 뭐 문의를 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가까운 시, 군구 네. 보건소로 연락하시면은 보건소에서 일일 모니터링 하고 계실 때 네. 그때 연락 주시면은 저희 보건소와 함께 환경부에서 처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이런저런 비판, 뭐 오해, 불신 이런 것들이 많지만 요즘에는 메르스 의료 폐기물 안전관리의 길을 찾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혜를 모아가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김영우 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포커스 홍옥희였습니다. 네, 자, 상당히 쓰레기 문제 네. 이런 것도 되게 좀 환경 오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뤄봤고요. 네. 자, 오늘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또 굉장히 무더운 날이에요. 또 내일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오늘 방송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삼성의 그 선수 영상이 또 네, 언젠가 또 소개할 기회가 있길 바라며 오늘 오키 씨가 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남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살 차이는 다시 한번 말해주면 네, 알겠습니다. 꼭 페이스북에 올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9월 29일이죠.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